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외교 정책가이며 전략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미국의 외교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국제정치의 역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지난 반세기 이상을 주장해 오던 것들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룩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그런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입안해서 권유하고 하는 미국의 부서가 미 국무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PhD들도 있고 소위 외교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정보 수집 및 분석하는 현지 고용인들과 또 미국 내의 컨설팅 회사들, 하청 계약업자들까지 다 합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아주 광범위한 관료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집단은 약 2만 5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공무원 관료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Foreign Service 집단이고 하나는 Civil Service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Foreign Service는 한 13,000명에서 14,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직 공무원들이고,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본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 단기로 외교직 공무원으로 해외 출장식으로 나와서 근무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을 합쳐서 이 두 그룹이 합쳐져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 정치와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보고하고 권고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2만 5천 명의 그룹은 상당히 관료적이고 좀처럼 그렇게 플렉서블하지 않은 관료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많은 외교 정책안이나 국제 정치의 그런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이런 권고 사항들을 역대의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그대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성에서 올라오는 그런 권고들을 많이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본인의 의사로 외교 정책을 이렇게 정하고 하곤 이렇게 한 대통령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무성의 Foreign Service 쪽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지만 이제 가끔 그쪽에 돌아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추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을 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첫 번째 방문 국가로 삼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웃에 근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과 가장 유사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항상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성의 권고라든가 그동안 미국이 해온 관례를 완전히 뒤집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왕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왕이죠. 그 노구를 이끌고 이 사람이 사막의 공항에서 비행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비행기 밑에다가
레드 카페트를 깔고 그 밑에 계단에 서 있을 정도로 그 진짜 그 옛날식 한국식 표현으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은 겁니다. 비행기 밑에서.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했냐면 그 처음에 이제 사우디 왕하고 그 미국 사우디 양자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걸프 지역의 걸프 코퍼레이션들, 이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의 이제 그 협력 단체인데, 여기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범이슬람 국가 55개국,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국가들을 다 모았는데, 여기에 그 이제 수단과 모로코는 빠졌죠. 수단과 모로코는 이제 영토 분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시간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불참을 했지만, 나머지 55개 국가가 모여서 아랍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55개 국가의 이슬람 국가들, 산유국도 있고 비산유국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그 주재를 해서 그 전 세계를 놀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의 좌파 언론은 이런 것들을 그 중요성이라든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뭐 방송은 했지만 어떠한 외교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에 12월 달에 2020년도에 2020년 8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뭐 이런 나라 순서대로 해서 결국은 그 2017년도에 참석하지 않았던 수단과 모로코까지도 중동 평화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그 문턱에 와 있죠. 그러나 몇 가지 문제, 팔레스타인 뭐 이런 문제하고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동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반세기가 넘어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데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몇 년 만에 중동 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사인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중동에 가서 한 일이 뭐냐? 미국이 그 기름 뚜껑을 열어서 땅에서 그 석유를 파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기름 가지고 그 국제 오일 가지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장난질을 쳐온 것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프래킹 테크놀로지라고 그 이렇게 안반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오일을 시추해내는 기술인데,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도처에 묻혀 있는 기름을 파내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오일 수입 국가에서 지금 가장 큰 국제 오일 생산 국가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오일 양은 세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수출도 몇 년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그 가진 힘, 저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 중동과 아랍의 그 아랍권 55개국, 이란을 제외한 이런 나라들을 모여놓고 그 일단 그 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동조를 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 안에 중동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란의 그 실제적인 넘버 투맨이었던 솔레마니를 그냥 사살해 버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성의 소위 CIA의 그 소위 전문 집단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전쟁 난다 하는 일을 서슴없이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 안 난다. 쟤네들은 말로 떠드는 애들이지 실제적으로 그 우리의 힘 앞에 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솔레마니를 사살하고 전쟁 안 났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거의 다 모든 해외 공관이나 이런 것은 텔아비브에 가지고 있고 텔아비브의 정부 기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국가들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텔아비브를 실질적 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 정부에 동조를 해서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식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근데 이거를 아무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지미 카터도 그렇고 이거는 레이건 대통령도 못한 거예요. 옮긴다. 이스라엘 그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말로만 했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옮겨버렸습니다. 소위 그 국제정치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뭐 외교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이런 국무성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미국 대통령들에게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세계는 3차 대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생각에 어떤 걸 둘러봐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찍소리 못할 것 같은 그 판단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 대사관 옮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물론 그 미국이 그런 힘이 있고 오일을 생산하면서 중동 국가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힘을 일부러 안 쓴 겁니다. 그 전에. 안 쓴 거예요. 오바마 정권 때 하지 않은 거죠. 오바마 정권 때는 그냥 그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로 가가지고 조차해버렸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S가 창고를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막 그 세를 그 확장을 해 나갔죠.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북부나 이런 쪽에. 그런데 이라크 이제 주로 북부와 북서부 쪽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이 퍼부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2년, 1년 반 정도 만에 실제적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제는 그 IS가 없어요. 거의 다 소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돈을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 한 거예요. 뭐냐면 현장 지휘관들한테, 그러니까 이라크 총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트롤 할 나가 있는 각 그 중대급, 소대급도 그냥 현장 지휘관이 그 판단하에 그 응사하거나 대응하도록 하라. 이거 말 한마디 정책 하나 바꾼 겁니다. 그냥 미군이 무슨 그 무력이라든가, 그러니까 화력이라든가 어떤 그 기계라든가 장비, 레이더, 통신면에서 아무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IS 지역에서 맨날 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그동안의 미국의 정책이 오바마 정권 때도 그냥 주물떡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매니지 하면서 넘어가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장 지휘관들한테 전권을 준 거예요. 판단해서 대응하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뭐 신나게 그냥 소탕해 버린 겁니다. 지금 IS가 거의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이뤄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도 했지만 America First는 America Alone이 아니다. America First라는 것은 당신네 나라에서 당신들이 그 국가 원수인데 당신들도 당신네 나라를 우선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나도 그 미국 그 국민이 낸 세금을 다른 데다가 퍼주는 거 안 하고 우선 미국 정책, 우선 정책으로 하겠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것은 페어한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2017년도에 그 UN 연설에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오바마가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맺은 파리 그 환경 조약 같은 거 바로 파기해 버렸죠. 그 파기한 이유는 미국이 가장 큰 돈을 내요. 30몇 %. 그 돈을 전 세계가 나눠서 쓰자는 겁니다. 이게 파리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돈 가져가고, 중국은 가장 그 미세먼지부터 뭐 엄청난 공해, 세계에서 공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GDP가 얕은 나라라고 그래서 돈 내는 건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가장 회비 많이 내는데 그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사인을 왜 합니까? 오바마가 사인한 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기하고 나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라는 것은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라는 건데, 이름이 좋아서 North Atlantic이지 체면 살려주느라고 유럽 사람들, 사실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에 벌벌 떨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군사 조약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미국이 여기에 그 군 장비를 동원한 걸 빼더라도 50% 이상, 그러니까 군 장비까지 그 감가상각을 한다면 미국이 90% 이상의 나토 부담금을 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빼고 순수히 그 현찰과 뭐 이렇게 군인들하고 이런 것만 계산한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부담을 했고, 지금은 아마 한 뭐 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유럽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는데 자기네는 돈을 안 내고 미국 돈으로 다 여태까지 해온 겁니다. 그 세월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가 위협에 처해 있어서 그걸 보호하려고 가 있는 미군들과 비슷한 정도로는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니네 나라들이 국방비를 나토 분담금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려라. 그래서 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거를 많이 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제일 많이 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주장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영국과 그리스가 2%를 맞췄는데, 그 그리스는 뭐 조그만 나라니까 경제가 힘들어도 뭐 GDP의 2%, GDP 자체가 작은 나라니까 금방 맞췄죠. 그런데 2019년, 20년이 되면서 유럽 나토 연합국의 반 이상이 2%에 가까이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곧 몇 년 있으면 뭐 3분의 2 이상이 이제 GDP의 2%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업적이에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나토의 많은 동맹국들과 미국이 이렇게 혼자서 막 그 힘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잃는다. 뭐 이런 식의 그 가짜 선전을 하는 거죠. 동맹을 잃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국제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뭐 만날 때마다 항상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비슷하게 페어하게 해서 주고받고 하자 그러면은 그 일방적으로 받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금 그 분담을 할 때 이런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부담금은 그냥 미국이 많이 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꾸면서 그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있는 인도 10억 인구가 이미 넘어간 인도를 호주와 또 그 일본, 잠재적인 그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죠. 일본. 여기랑 엮은 겁니다. 엮어서 일본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로 미국과 이제 군사적인 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있고 그 자국군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 관계지만, 실제적인 일본의 방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해군력 같은 건 지금 중국을 능가할 정도와 중국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미국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지, 이걸 풀면은 중국을 능가하는 거는 그냥 뭐
순식간에 능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도와 호주 또 이 일본을 잇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만까지도 이런 것을 잇는 그 방위선을 구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정은은 이제 그 미국이 그 거의 국가로 인정을 하질 않고 무슨 뭐 깡패 집단 비슷하게 인정한 세월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이제 북쪽이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고 뭐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그 미국은 여태까지 쭉 해오던 정책이 이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3번이나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싱가포르 구경도 시켜주고 뭐 베트남 구경도 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는 이제 SNS로 불러가지고 금방 톡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직접 컨트롤한다. 여기는 I am in command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심리적인 효과도 있지만 정책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통해서 또 김정은이한테 이제 직접 연락해라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김정은이는 미국과 연락을 편지 한 통 주고 받을래도 중국을 통하거나 남한 정부를 통하거나 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간신히 어떻게 해서 뭐 그 유엔의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뭐 국무성과 연락을 취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이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직통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북한에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 북한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던 그 중국이나 남한은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북한이 직접 그 미국 행정부하고 연락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그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몇 번 만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일관입니다. 그 북핵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증 가능하고 확실히 완전히 파기되는 그 포기하는 그런 그 핵무기의 정책을 약속해라. 그리고 미국이 검증하고 미군이 다 회수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를 좀 얻어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던 김정은은 잔뜩 북한의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만 부풀려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상은 완전히 북에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국가 지도자와 달리 그 북한은 이제 컬트 체제나 비슷합니다. 컬트라는 거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사이비 종교 있죠. 그 종교 지도자를 마치 하느님처럼 여기게 하는 이런 그거가 이제 컬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 일본 천황을 그 일본의 대부분의 일본 그 사람들이 신적으로 그 받들었어요. 그 일본 천황을.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부터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거의 그 신입니다. 신. 근데 이것을 평민으로 끌어내려 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도부터 그 메가더 장군이 그 도쿄에서 그 일본 천황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북에다가. 그러면서 흔드는 거죠. 그게 그 아무리 조그만한 나라라도 뭐 말썽을 피우면 안 되니까 슬슬 흔들기 시작해서 흔들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뭘 쏴대고 계속 북쪽에서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그 뭐 하나 쏴대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남한 정부가 대응을 하고 또 미국 정부가 그거 가지고 뭐 대응을 하고 뭐 유엔 회의를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별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돈이라도 몇 푼 얻어 쓰려고 북해서 뭘 하나 이렇게 쏘고 하면 그거에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교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미국의 관료 집단인 국무성이나 이런 데는, 또 미국 언론은 계속 트럼프가 무책임하게 한다. 이거는 뭐 그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난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좌파 언론이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똑같이 그 떠들어대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그 외교적인 국제정치상의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것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전략과 전술을 그 아주 효과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도 미국의 비협조적이니까 독일 미군을 그 감축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그 부대를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으로. 그래서 폴란드에 미군 부대를 들어갔고 지금도 막 짓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들어가고 탱크 부대가 들어가고 레이더 기지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폴란드하고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완법 같은 것을 다 개정을 했죠. 점진적으로 2년 전부터 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미국의 타이완법이 거의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이 원하면 그 타이완과 수교를 할 수 있는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총을 쓰지 않고 포를 쓰지 않고 중국을 이제 위협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그 대대만 정책의 큰 변화는 그 어떠한 행정부가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놓은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굵직굵직한 것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성공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서 지구가 좀 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적 전략은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년대 이후로 자기 임기가 시작한 이래로 새로운 전쟁을 하나도 벌리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전부 다 그 전에 있었던 남이 벌려놓은 전쟁을 지금 그 마무리 짓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호주와 일본,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만까지도 잠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서 미국이 직접 총을 쓰지 않고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 이란 같은 나라도 또 그 외에 어떤 나라도 북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훌륭한 그 외교 정책이면서 국제 그 정치의 그 전략가이고 이걸 실천해 온 대통령을 그 계속 그 평가절하하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했던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 그리고 뭐 사실 이 주류 언론이라는 게 민주당의 선전성동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CNN 같은 이런 언론들을 그냥 영어만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옮기는 그 세계의 다른 그 주류 언론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지금 이미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미국의 주류 언론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상당히 많았는데 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매스 미디어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걸로 보이고, 이제 그 스몰 미디어, 진실과 그 올바름을 전하는 그런 미디어가 이제 도래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